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투자를 받으면서 소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즉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속이려는 의사, 즉 편취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죠.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사실 외에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즉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무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재산범죄, 예를 들어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만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하지만 차용금 사기의 경우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판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 유무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후의 사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의 재산 상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빌려주는 경우에는 기망당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자는 투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처음 예상과 다르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받으면서 사업의 장래성에 대해서 과장을 한 경우에 소위 뻥을 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다가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한 경우에 이를 나중에 변제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리면 성립하는 것이지 추후 변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변제기일이 지나서라도 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면 1차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게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수사관이나 검사는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돈을 빌렸다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수사관이나 검사는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민사 문제이지 형사 문제가 원칙적으로 아니다. 민사소송을 해야지 왜 고소를 했느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과 검사를 잘 설득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